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우지수가 소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약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봉에 이렇게 길이가 있으면은 이거를 제압하는 뭐 장악형이 나오든 아니면 돌파를 하든 어찌됐건 이 음봉보다 좀 높이 나오거나 비슷하게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반등이 좀 약하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인 26,100포인트 여기를 회복하지 못했다. 조금 미달됐죠? 그러니까 아직은 의심해 봐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26,100포인트 올라와서 안착되면은 한 템포 이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정도 되는 거고 61선까지 다시 올라와 주면은 그러면은 뭐 저점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조금 나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이 7,800포인트 중요한 구간에 붙여서 시작을 했고 갭으로 시작을 했고 시작이 7,804포인트였죠. 그리고 아랫골이 이렇게 달기는 했는데 저점 매수가 나오면서 양봉으로 마감.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움직임이 이 움직임인 거예요. 전일 이제 뭐 개파락 나오는데 음봉에 상단 부분 정도는 적어도 넘어가 줘야 된다. 나스닥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는 좋은 모습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61선 올라가고 얘는 뭐 얼마 안 남으니까 위에 아예 8,000포인트 정도까지 이렇게 안착을 해주면은 나스닥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랑 나스닥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슈를 보면은 이 피터 나바로 그 백악관의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죠. 나바로 국장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나바로 국장이 이거 중국이랑 무역 전쟁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자꾸 이제 뭐 트럼프에 이어서 이 사람까지 0.75에서 1% 정도를 낮춰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의원들은 뭐 트럼프나 뭐 나바로나 이런 정치권에서 그 금리 쪽에 대해서 압박하지 말아라. 알아서 하게 놔둬라. 분리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장기화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요 장기화에 대한 대책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강하게 좀 이제 금리 인하 압박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신흥국 쪽으로 이제 위험 투자 자산에 대한 이제 뭐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다.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 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요렇게 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이 버티기 모드를 한 건 맞는데 미국이 빨리 끝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위안화는 뭐 요동치면서 뭐 7위안 이상 넘어가면서 문제가 되니까 중국이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강대강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제가 봐야 된다고 한 게 강대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중국이 여기서 한풀 꺾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강대강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환율 방어용 쪽으로 해서 이제 중앙은행증권 뭐 채권 쪽이죠. 환율 방어용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300위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조가 넘는 금액이요. 그럼 대충 5조 이상 되는 금액이라고 할게요. 5조 이상 되는 금액의 이 환율 방어용 채권 발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안화가 조금 안정을 찾았어요. 뭐 급격하게 뭐 절하하고 해서 뭐 강대강으로 해서 그래 오랫동안 맞붙어 보자. 트럼프 다음 때 네가 재선에 당선이 되나 보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숨고르기를 한번 했어요. 중국이. 그래서 요 중국의 버티기 모드에 대해서 미국이 한 대 때렸고 강하게 나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강대강으로 나가지 않고 한 템포 죽인 게 아니냐 쉬어가는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냐 이번에 뭐 저 상하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상하이 간 게 아니니까. 근데 9월에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다시 회의를 하죠. 기존에도 베이징 갔다가 워싱턴 갔다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상하이로 바뀐 것 뿐이에요, 베이징이. 그래서 상하이 갔다가 이제 워싱턴 가는데 9월 회담에서 이제 미국 측에서 좀 빠르게 해결하려고 환율 조작국에 지정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제가 뭐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9월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서로 원하는 거를 좀 크게 통 크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적절히 너무 길게 끌고 가지 않고 골드만삭스 의견처럼 골드만 의견처럼 올해 안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고 내년 초부터 넘어가는 요런 정도 그림을 그리지 않느냐. 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연말에서 연초 정도 이 정도의 좀 해결을 보려는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급격한 우려감으로 해서 지수가 급락이 나왔고 미국 증시는 뭐 그동안 워낙 강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안도할 만한 중국의 뭐 강대강으로 해서 더욱더 큰 우려감을 나타내지 않는 그 정도 정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미 증시는 이제 반등이 좀 나와서 우리나라랑 똑같죠. 우리나라도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하는데 계속 회복을 못했었는데 미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오늘 반등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약했어요. 오늘 여기서 요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내일이든 모레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와 주면은 여기 넘어와 주면 한 1980 중반 85에서 90 요 정도만 넘어와 줘도 그래도 약세는 벗어나지 않았겠느냐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오늘도 좀 반등이 좀 약했습니다. 뜨뜨미지근했어요. 이 배경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 안 한 정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확산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이 한 템포 강대강으로 맞서지 않고 조금 죽였다. 성질을 한번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그렇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뭐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죠. 이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에요, 결코. 기관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제 저점에서 대량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뭐 매수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연기금이 조금 담은 거 빼고는.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돼요. 주식은 매수한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뭐 강하게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물 같은 경우는 어제 워낙 뭐 큰 금액을 매매했기 때문에 12,000계약이었나요? 그렇게 큰 물량을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 일부 비중 조절이 나온 정도예요. 조절. 오늘 4,000계약 매도했으니까 으악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제 워낙 보통 대량 매매가 나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0계약이 나왔다, 10,000계약이 나왔다 그러면은 한 3,000계약 정도 이 정도 다음날 조절하고 하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3,000계약에서 한 4,000계약 정도 이 정도를 비중 조절하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이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선물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도 크게 매도하지 않았고 그냥 아직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콜옵션이 매수가 나왔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는데 콜 매수가 나와야지 위쪽 방향도 열린다라고 말씀드렸고 풋옵션 매도가 나와야지 아랫방향으로 이제 좀 그만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콜 매수가 나온 건데 풋도 매수를 했네요. 그럼 위든 아래든 내일 한번 위아래 이렇게 요동을 치던지 아니면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강력한 위쪽 방향이든 아래쪽 방향이든 적어도 1.5% 이상을 한 번 정도는 마감 종가 때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한번 강하게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아직까지는 좀 불안감 좋은 얘기가 나올지 안 좋은 얘기가 나올지 오늘 저녁에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을 가져왔다. 콜옵션과 풋옵션 양쪽으로 해서 그래서 내일은 위아래 다 열어놓고 지금 보는 정도로 지금 외국인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기관이 이제 풋옵션을 이제 매도를 하면서 아래쪽을 그래도 조금은 막아놓고 위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은 오늘 뭐 매도가 뭐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위쪽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안 좋고 실망한 이런 움직임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내일 장중에 흔들릴 수 있어도 위쪽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요건 나와야 알겠죠.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예측한다고 그대로 되는 사람은 없죠. 미국의 전문가나
뭐 중국에서 이제 정책 발표하는 그 사람들도 본인들이 예측을 못할 텐데 제가 다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요거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수급 동향만 보면은 이쪽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위든 아래든 강력한 변동성, 위아래 이렇게 변동성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0에서 뭐 1990 정도는 올라와 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80포인트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이제 좀 갭상승 나오고 이렇게 양봉을 뽑아주던지 뭐 해서 이제 슬슬 이제 샛별형을 갈 수 있는, 여기 넘어가서 샛별형을 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면 좋겠다. 넘어서 630까지 안착하면 뭐 최고다. 요런 뉘앙스를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능성은 만들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 뭐 급락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소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2% 이상이 올랐는데 소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최근에 워낙 뭐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로는 만족이 절대 안 돼요. 코스닥 이거는 그냥 뭐 자율반등 구간에서 그냥 반등이 살짝 나온 것 뿐이고,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580은 당연한 거고 630을 건드려줘야 돼요. 21선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 한번 건드리면서 630을 건드려주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돌파 못하더라도 이렇게 조정을 살짝 받으면서 600포인트 위쪽에서 조정받으면 제일 좋고, 최악의 경우에도 580포인트만 이탈 안 하면 되는 이 정도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580 넘어서 630을 한번 건드리면은 요거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샛별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점이 안 나오니까, 저점이 나오려면 이렇게 강력한 하락이 나오고, 이 강력한 하락을 중립으로 만드는 힘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중립으로 만든 힘을 위쪽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게 기본이에요. 샛별형 이런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패턴이 나오는 것에 대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이 힘의 방향, 힘의 방향과 색이,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제가 지난달 뭐 화순이랑 해가지고 계속 썩 그렇게 자신감 있지 않은 모습을 말씀드린 게,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 안 하고 어디를 꼭 회복해야 된다는 말만 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심이 많아서 그래요. 힘의 방향이 아래로 향해 있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만 봐도 힘의 방향이 하방향이죠. 반등은 나왔는데 제대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가는 힘의 방향이 계속 하방향이죠. 제 눈에는 방향이 단기적으로 하방향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반등이 또 약해져요. 반등이 이 700포인트 위쪽까지 이렇게 나와서 위에서 이렇게 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반등은 좀 나오고 좀 강력하니까 요거는 저점 가능성도 있겠네, 이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 이만큼 내려왔는데 반등이 요거밖에 안 나왔잖아요. 쥐꼬리만큼밖에 못 올라가죠. 그러면 힘이 약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연말까지 보면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계좌도 다 회복되고 수익 전환 될 거라고 생각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계속 말씀드린 게, 여러분 좀 미심쩍으신 분들 한 달에서 한 달 반, 1개월 반 정도, 그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 중순쯤 되면은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이 내려왔던 게 어느 정도는 회복돼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까지 차라리 좀 기다리세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만큼 밀리면서 자신감이 없고 뭐 시장이 뭐 계속 뭐 죽어라 하고 약세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힘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힘의 방향이 아랫방향으로 돼 있고, 이제는 이 구간에서 다시 옆으로 횡보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뭐 크게 올라온 건 아니니까 아랫방향으로 내려온 거를 횡보를 시키고 있다. 여기서 위쪽으로 제대로 돌려줘야 돼. 제대로 돌린다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600포인트는 기본이고, 630 정도, 뭐 30이나 30을 건드리거나 돌파 시도가 나오거나 이런 언저리 부근, 언저리까지 올라오는 요 사이가 나와야 돼요. 600에서 630까지. 요 정도까지만 돌려줘도 이건 적은 반등은 아니죠. 아주 강력하게 막 V자 상승은 아니어도 적은 반등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와도. 그럼 조금 쉬었다가 숨고르기 하고 다시 21선 넘어서 630까지 넘어가 주면 이제 약세 심리는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580을 넘어가면은
여기를 안착하면 그나마 한숨 한번 돌리는 거고 630 넘어가면 오케이 이제 하락 추세는 끝나지 않았겠느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중요한 구간은 지금 구간에서 580은 당장 빠르게 넘어가 줘야 되는 구간이다. 580포인트. 그리고 630포인트는 바로 넘어가면 좋은데 한 번에 못 넘어가더라도 일단 이번 반등 구간에서 600에서 630포인트 사이를 건드려 줄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그 정도는 요 정도는 올라가 줘야지 이번에 반등이 좀 잘 나온 거고 하락에 대한 심리를 조금은 떨쳐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580도 뭐 제대로 회복 못하고 요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면은 잘못하면 한 번 더 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힘의 방향을 위쪽 지금 중립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돌리느냐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돌리는 힘의 방향이 반등은 강할수록 좋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반등이 이렇게 약하면 다시 밀려요. 보시면 반등이 약하면 다시 밀려요. 여기도 반등이 안 나오고 제대로 안 나오고 다시 밀리죠. 그래서 여기 이 구간에서는 685에서 이제 뭐 700 사이를 회복해줘야 됩니다를 계속 말씀드린 거고 안 나왔잖아요. 밀리잖아요.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하면 밀린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으면은 내려온 건 인정을 해야 되고 왜냐면 강세로 전환을 못했으니까 약세 구간이니까 내려오는 건 인정. 그러면 630을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630 회복이 안 나왔어요. 맞고 또 밀렸어요. 그러면은 요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지. 아직 약세 구간이구나. 반등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적어도 580은 넘어가줘야도 600에서 630 요 사이까지는 나와야 돼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580은 일단 이게 최소한 해줘야 되는 거고 웬만해서는 600포인트 이상 가급적이면 630포인트를 건드려주는 게 제일 좋고 요게 베스트. 한 번에 안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좋지만 넘어가면 더 좋겠지만 한 번에 안 넘어가도 돼요. 요 구간만 건드려주면 될 것 같아요. 600에서 630 간단하게 표현되죠. 이렇게. 그래서 복잡하다. 제가 설명하는 뭐 시황 설명 이런 게 좀 복잡한 것 같다. 나는 이해가 잘 안 간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간략하게만 보시면 돼요. 일단 580포인트 회복하고 600에서 630 사이에서 위쪽으로 많이 갈수록 좋아요. 600에서 맞고 쪼르륵 밀린다. 에이 아직 좀 별로네. 약하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어도 630을 막 터치해가지고 여기 돌파 시도 나오고 하는 정도까지 나온다. 이제 힘이 좀 강해지기 시작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데일리로 거의 매일 읽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 풋 다 양쪽을 매수했기 때문에 위아래 다 열려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지금 구간은 내일이 마감이니까 극약가를 매매하진 않아요. 극약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등가라는 건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오늘 종가로 522포인트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252포인트. 죄송합니다. 252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럼 252포인트에 제일 가까운 거를 등가격이라고 해요. 그거를 252.5포인트. 요게 제일 가깝죠? 그러면 여기를 등가라고 하고 요 바로 옆에 있는 놈을 이제 여기 등가 말고는 다 외가예요. 외가인데 가까운 외가는 이제 근외가라고 하고요. 근외가라고 하고 좀 멀잖아. 이런 먼 곳 있죠. 이런 먼 곳은 극외가라고 해요. 근데 극외가는 만기일이 하루 남았는데 갑자기 뭐 엄청난 급락이 나거나 엄청난 급등, 뭐 지수가 내일 5%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하면은 극외가가 뭐 가능성 있겠지만 확률은 낮잖아요. 그러니까 극외가를 매매하진 않아요. 오늘은 등가랑 근외가 쪽을 매매하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매가 다 오늘 요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외국인들의 콜옵션 매수 같은 경우는 요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250에서 255포인트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요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255, 250 요 사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요 정도에서 뭐 하나 정도 더 뭐 내려가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등가에서 바로 위아래, 등가에서 위아래. 뭐 안쪽에 결제되는 건 내가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그냥 용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여기서 위쪽 방향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보면은 1900
한 70포인트 부근까지는 위쪽으로 살짝 열려는 있어요. 근데 이 위를 넘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같은 뭐 상황에서는 이제 1910포인트 근처잖아요. 1909.71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60포인트 올라가는 꿈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올라가면 뭐 요런 구간까지 뭐 열려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종가가 이렇게 된다는 게 장중에 이 정도까지는 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고, 많이 밀렸으니까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닥 2% 상승한 거 기별도 안 가는 것처럼. 자, 아래쪽 방향을 보자 이거예요. 아래쪽 방향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 252.5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191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은 이런 상황이 됐어요. 1910포인트 이탈하지 않는 게 좋은. 그러니까 오늘 종가보다는 위에서 끝나는 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탈해서 내려간다고 하면 아예 한 1870에서 80 정도까지 내려가야지 더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구간은 매도가 많아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금 현재 요 구간 등가 구간이 손실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250까지 이탈해서 요 그 250에 있는 매수 폼매수를 결제시킨다라고 하면 아예 더 내려가서 한 1870 뭐 이런 구간까지 내려가는 게 70포인트대까지 가는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가능성 있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러면은 최고는 1970, 최하는 1870 이렇게 되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870 하단으로는 1870, 상단으로는 1900, 970 요 정도까지도 굉장히 레인지가 넓죠. 오늘 위아래 다 열어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투자 쪽에서만 보면 돼요. 기관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아주 뭐 기대감이 높진 않아요. 그러면 위쪽으로 보니까 뭐 요 정도까지 기껏 해봐야 1950, 상단은 1950 정도. 요건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를 말합니다. 제가 보통 기관이라고 하면 옵션은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요쪽이고, 하단으로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단은 1870포인트 비슷한 것 같고, 상단은 조금 낮은 1950포인트. 그러면 둘이 합쳐보면은 하단으로 보면은 합쳐서 보면은 1870포인트까지는 아래가 열려있어요. 지금 추가적으로 내려가면은. 근데 올라가게 되면은 1950포인트 정도 부근까지는 또 위쪽이 열려있다. 요렇게 보시면은 옵션 만기일 지수 요 정도 사이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 이렇게 뭐 밴드가 넓습니까? 뭐 예상 지수가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변동성을 위아래로 다 열어놔서 그래요. 오늘 종가를. 저는 이렇게까지 넓게 설정하지 않아요. 보통 그동안 만기일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넓게 설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포지션을 그렇게 구축을 하고 있어서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숫자만 보시면 되겠죠.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항상 봐드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셀트리온 등 뭐 주요 종목 보면은 삼성전자 어제 이렇게 살짝 걸쳐놓은 건 좀 별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돌파에 실패한 거예요. 이거는 회복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거는 오늘 장중에 넘어가는데 종가로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약한 거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 이 구간에 있으면 추가 하락이 좀 더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 좋아지는 43,500원 위쪽에 안 차고 44,000원까지는 좀 넘어가 줘야지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중요한 거는 아래는 열려 있고, 이거 뭐 한 41,000원까지 열어놓으면 되겠죠. 기존 저점이니까 41,000원에서 41,500원 요 사이까지 열어놓으면 되고, 여기서 입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고, 밑에서 잡으실 분들은. 그리고 나는 회복하는 거 확인하고 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44,000원을 회복할 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어제 말씀드렸던 거랑 별 차이가 없죠. 이거는 44,000원 회복될 때 혹은 아래쪽 41,000원에서 41,500원 뭐 이런 구간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43,500원, 44,000원에서 1차 매수하신 분들은 요 2차 매수는 요 구간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44,000원 회복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는 어차피 반도체 투톱이 끌고 가줘야 되는 지수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하이닉스가 어제 삼성전자 같은 모습을 보여요.
73,000원 이렇게 살짝 걸쳐놨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 어제 개파락 나온 다음에 음봉 나왔던 부분을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덮어주긴 했어요. 삼성전자보다는 좀 나은 모습인데 그렇다고 또 넘어가지도 못해서 위에 이렇게 꼬리 달렸던 부분 있죠. 74,000 이런 구간을 얘도 넘어가진 못했어요. 어제의 삼성전자보다는 낫지만 하이닉스도 확신을 주려면은 74,000 위쪽으로 아예 그냥 넘어가줘서 이렇게 안착을 해줘야 돼요. 내일 이렇게 74,000 위쪽으로 해서 한 75,000원이든 아니면 제일 좋은 건 뭐 21선 넘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했죠. 근데 한 번에 뭐 내일 넘어갈 거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위쪽 방향으로 호재가 나면 위쪽 방향으로 급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아래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이 나와서 만약에 76,500원 구간 이렇게 붙여놓는다. 그러면 한번 맞고 밀렸다 가던지 아니면 회복해서 위로 그냥 가던지. 하이닉스는 약세 구간은 벗어난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밀리면은 61선은 기본이 잘못하면 66,000원도 볼 수도 있으니까 불안한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내일 움직임, 내일이든 모레든 이번 주 남은 구간에 움직임이 꽤 중요할 것 같다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삼성전자보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어제 좀 의심스럽다 했더니 오늘 삼성전자 좀 밀렸는데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기대감은 있다. 기대감은 있는데 확인하고 가는 게 낫다. 아시겠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 밀릴 때마다 18만원을 확실하게 회복해줘야 된다는데 하루 만에 다시 밀려버리고, 그럼 이 회복한 게 트랩이 되는 거, 함정인 구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21선 회복해주면 더 좋고, 그래서 이렇게 밀린 다음에는 뭐 20만원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8만원 오히려 깨고 내려갔고, 밑에 이렇게 하단 구간에 올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강력하게 저점 매수가 나서 이렇게 양봉을 뽑아주던가 뭐 아래 꼬리를 달고 쭉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고 이런 모양을 만들던가 해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장대 한봉도 안 나오고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도 없다. 그런 밑에를 자꾸 두들기는 거는 약세 심리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세게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안 나왔죠. 그래서 밀렸다. 그래서 16만원 이런 구간 건드리면 안 되고, 여기서 말씀드렸죠. 18만원을 빨리 회복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데 회복이 안 나오고 또 추가적으로 밀렸어요. 심지어 16만원을 개파락으로 밀렸어요. 월요일날. 그러면 이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16만원 회복할 때까지 좀 기다리던가 아니면은 요 밀린 구간까지 그냥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약세잖아요. 자, 이때까지 말씀드린 건 셀트리온이 나 바이오 아니야 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바이오 종목들 다 속된 말로 개박살나고 있는데 셀트리온만 짱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국 전체적인 모든 종합적인 지수 자체가 밀리고 하면서 뭐 셀트리온이 뭐 혼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뭐 같이 밀린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바이오들이 낙폭이 있던 만큼 셀트리온도 어느 정도 내려왔다, 밀려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구간에서는 뭐 14만원 구간에서 이렇게 뭐 지지를 받으면 제일 좋은 건데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16만원으로 올라타서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셀트리온은 강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 맞고 이렇게 횡보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약세 구간인데 넘어갈 확률은 보이는 거죠. 16만원을 헤딩만 해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요거는 제일 좋은 게 넘어가 주는 거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뭐 이번 주 안에 이렇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이게 그 샛별형의 방향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의 급락이 이렇게 나왔는데 단기적인 엄청난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어제 그제에서 횡보시켜주고, 오늘이랑 어제죠. 오늘 어제에서 횡보시켜주고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돌렸다. 16만원 회복이 나오면 이게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16만원 회복이 중요한 구간이다. 요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주요한 종목들은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을 봐드리는 거는 당연히 지수를 이끌고 다니니까 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요거 깜빡했네.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뭐 시행령 공표했는데 추가 수출 규제 없었죠? 추가로 뭐 강력한 규제 이런 거 없었죠? 이런 거 우리가 수출 안 할 거야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일본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그렇게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구간이 아니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해다 쓰는 게 엄청 많다 보니까 무역이 적자 국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흑자국 니네가 우리한테 너무 많이 팔아먹은 거 아니니?
니네는 미국이든 외국이든 뭐 들어가는 거 다 규제하지 않니 중국아. 근데 니네는 너무 많이 팔아먹은 거 아니니? 이거 불공정한 것 같아. 이러면서 관세를 때리고 중국을 길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랑은 반대예요.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으면은 누가 적자예요? 한국이 적자예요. 근데 미국이래. 죄송합니다. 일본이 있으면 한국이 적자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우리나라에다가 뭐 안 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니들도 손해가 크겠지. 우리도 당연히 핵심 소재들 끊기면은 우리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손실이 커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산업의 뭐 전반적인 흐름이 멈출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될 경우 일본은 무사하냐 이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일본이 무사하냐? 일본도 무사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심지어 얘네가 반도체 소재 같은 쪽으로 해서 우리가 국산화에 성공하고 혹은 제3국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이 핵심 소재들 전환하는 게 성공했다? 그럼 일본 업체들 앞으로 안 쓸 거 아니에요. 쓰겠어요 이거?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일본 업체들 줄도산할 수 있고 줄도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거를 길게 끌고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길게 가면 안 되는 상황은 맞아요. 이거는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본은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국산화 한번 해가지고 양산하기 시작하면은 일본에다가 더 이상 소재를 공급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제3국으로 해서 다른 나라 쪽을 보는 게 맞지. 일본에다가는 뭐 그동안 정이 있으니까 조금 줄게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정이 하도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혹시나 모를 다변화로 해가지고 조금은 줄게 이렇게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도 타격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는 얘네도 적극적으로 규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엄청 큰 소리 치다가 적극적인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요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조금 난처해진 상황이에요. 우리가 넙죽 엎드릴 줄 알았는데 제가 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정권까지는 일본 쪽에 좀 친화적이 있고 중국을 뭐 때리고 이런 개념이라서 일본이 저렇게 소재를 규제하면은 우리가 넙죽하고 엎드릴 줄 알았던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독도도 가져가세요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얘네는 지들이 독도 가져간다고 하면 그거는 뭐 반발은 하겠지만 어쨌든 지네가 유리하게 나머지 부분에서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하니까 일본이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괜히 어설프게 아베 따라 해가지고 지들은 돈 잘 벌고 있었는데 지들 기업 망하게 만들고 하니까. 그리고 일본이 경제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죠. 일본이 그 과거에 뭐 80년대 뭐 90년대처럼 좋았던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본이 추가적인 규제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인다. 아니면 아예 엄청나게 공세를 해서 대부분 품목을 다 규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항복을 받아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일본은. 그러니까 좀 이게 규제가 좀 완화되는 이거는 제가 기존에 말씀했던 제 예상이라고 했죠.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추가 규제 뭐 이런 거 강력하게 나오기보다는 완화된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고 뭐 맞췄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에는 더 강력한 규제로 그냥 싹 다 그냥 막아버리는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빠르게 협상을 뭐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는 항상 염두는 해두세요. 이거는. 항상 그런 개념 있잖아요. 궁지에 몰리면은 크게 무는 것처럼 요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다. 요런 방법은 언제든지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가 나온 다음에는 아마 중재가 들어오든 뭘 하던 협상 굉장히 시장에는 흔들림이 있지만 타결 직전에 나오는 규제의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화돼 있지만 이것도 항상 염두는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와도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저게 장기화되면은 너 죽고 나 죽자 다 죽자 이런 개념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국산화가 되거나 혹은 이제 뭐 제3국으로 조달이 됐다 이러면 일본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장기화될 수는 없다라는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엔 진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뭐 알아서 좋아요, 뭐 댓글, 뭐 구독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